도대체 몇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자네는 내 사람이 되겠는가? 여러분, 만약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오직 한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15년을 기다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궁녀에게 고백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하고 15년 뒤 다시 고백했으나 또다시 거절당한 남자. 하지만 끝내 그 여인을 포기하지 못하고 평생을 그리워하며 피눈물로 비문을 쓴 남자. 오늘은 성군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인간 정조의 가장 뜨겁고도 아픈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정조대왕 대기획 그 마지막 장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의 숨은 지혜를 찾아드리는 역사의 인물 여긴입니다. 정조와 의빈 성씨, 즉 성덕임의 인연은 아주 어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덕임은 원래 정조의 외가인 홍봉안 가문에서 일하던 청직이 선균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세가 급격히 기울면서 어린 덕임은 갈 곳이 마땅치 않게 되었죠. 이때 그녀를 거둔 사람이 바로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덕임을 가엾게 여겨 직접 궁녀로 들였고 덕임은 자연스럽게 새손이었던 산, 즉 정조의 곁에서 함께 자라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집에서 자란 소꿉친구 같은 사이였던 셈입니다. 정조는 어린 시절부터 덕임의 총명함과 정직함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외롭게 자랐던 새손에게 덕임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동갑내기 친구이자 안식처였습니다. 그렇게 정조의 마음속엔 아주 어릴 때부터 덕임을 향한 사랑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궁녀는 흔히 왕의 여자로 불렸습니다. 한번 입궐하면 죽어서야 나갈 수 있었고 오직 왕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죠. 하지만 덕임은 단순히 시중만 드는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글씨를 아주 잘 써서 정조의 누이들과 함께 소설을 필사할 정도로 교양이 높았습니다.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왕실 전문직 여성이자 예술가적 기질을 가진 재원이었던 셈입니다. 정조는 그런 덕임의 지적인 매력과 단아한 기품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왕이기 전에 한 남자로서 자신과 말이 통하고 마음을 통하는 유일한 여인을 찾았던 것이죠. 여기서 정조의 부인 효의 왕후 김씨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조선 왕조를 통틀어 가장 성품이 온화하고 어질기로 소문난 왕비였습니다. 정조는 효의 왕후를 인간적으로 매우 존경하고 아꼈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안타깝게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정조가 15살 새손 시절 처음 덕임에게 마음을 고백했을 때 덕임은 눈물로 거절합니다. 중전마마께서 아직 자식을 보지 못하셨는데 제가 어찌 감히 승은을 입겠습니까? 이는 효의 왕후에 대한 덕임의 깊은 충성심과 예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놀라운 것은 정조의 반응입니다. 보통의 왕이라면 권력으로 강제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조는 그녀의 고든 성품을 사랑했기에 그 뜻을 존중하며 무려 15년을 더 기다립니다. 왕이 한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15년을 기다린 이 기록은 정조가 얼마나 지독한 사랑을 해댔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15년이 흐른 1780년 정조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번에도 덕임이 거절하자 정조는 그녀의 하인을 벌하겠다는 엄포까지 동원하며 비로소 그녀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782년 정조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첫 아들 문유세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때 정조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그게 뭐 대수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왕들이 보통 10대 후반에 첫 아이를 보던 시절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정조는 결혼한 지 무려 20년 만에 첫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치면 결혼 20년 만에 40 중반이 훌쩍 넘어 온 집안이 포기했을 때 기적적으로 얻은 늦둥이와 같습니다. 정조는 아이를 안고 이제야 내가 사람 구실을 한다며 대사면령을 내릴 정도로
미친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아꼈던 문유세자는 불과 5살의 나이에 홍역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몸져 누워있던 의빈성 씨마저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눈을 감고 맙니다. 15년을 기다려 얻은 사랑과 그 결실인 아들. 정조는 그 모든 것을 단 몇 년 만에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정조처럼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이었던 왕에게 의빈은 유일하게 마음을 쉴 수 있는 안식처였기에 그녀의 죽음은 정조의 영혼을 통째로 앗아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정조의 슬픔은 처참했습니다. 보통 후궁의 비석글은 신하들이 작성하지만 정조는 남의 손을 빌리고 싶지 않다며 직접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파격적인 문장을 남깁니다. 사랑한다. 슬프고 슬프도다. 너의 죽음이 너무나 이상하여 나는 이제 죽고 싶구나. 이것은 정조가 직접 쓴 의빈 묘표의 내용입니다. 왕이 비석에 직접 사랑할 애자를 써서 고백한 것은 정조가 유일합니다. 나는 이제 죽고 싶다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처절한 절규이자 참회록이었습니다. 정조는 의빈 성씨를 먼저 떠난 아들 문유세자의 묘 바로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당시 법도상 후궁은 세자의 묘 옆에 묻힐 수 없었지만 정조는 살아서도 함께였으니 죽어서도 어미와 아들이 한 곳에 있어야 한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 묘역이 바로 지금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효창공원입니다. 정조는 틈만 나면 그녀의 묘를 찾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방문했고 묘를 다녀오다가 너무 슬픈 나머지 길가에 멈춰서서 한참을 울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또한 그녀의 제사 때마다 매번 새로운 제문을 직접 썼습니다. 그 양이 무려 수십 편에 달할 정도니 그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개인 문집인 홍제전서와 일기인 일성록 곳곳에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흩뿌려 놓았습니다. 그녀가 죽은 뒤 그녀가 머물던 처소를 지나갈 때마다 창문 너머로 네가 보일 것만 같아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는 식의 감성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녀가 쓰던 물건들을 치우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손때가 묻은 글씨나 소지품을 보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독한 완벽주의자 왕이 그녀의 제삿날이면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조는 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달이 뜨면 네 얼굴 같고 바람이 불면 내 목소리 같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 무엇하겠느냐. 정작 너 하나를 지키지 못했는데 이것은 위대한 군주의 기록이 아니라 사랑을 잃은 한 남자의 애가였습니다. 정조는 가장 강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평생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그들을 그리워했던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눈물겨운 비문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단 한 사람의 사랑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영상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인물 여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